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28일에 진수됐습니다. 광개토3는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으로 이중 배치원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배치2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이번에 기공한 이지스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중 첫 번째 함입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무게가 8,100톤으로 국내 구축함 중 최대 크기입니다. 이날 진수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선도함은 작년에 건조를 시작하여 올해 진수되었으며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말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크기의 구축함을 단 1년 만에 건조하여 진수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속도로 이지스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기존의 7,600톤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과 작년부터 건조를 시작한 8,100톤의 차기 이지스함 3척, 그리고 6,500톤급의 KDDX 6척을 합쳐 우리나라는 2030년 이전까지 총 12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건조되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는 국산 무기가 대거 탑재될 예정입니다. 우선 기존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무장을 보면 KMK-45 127mm 함포 함문과 MK-41 수직 발사기가 함수에 48셀, 그리고 한미에는 32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KVLS 48셀을 갖추어 총 128셀의 수직 발사기를 갖췄습니다. 이와 비교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는 KMK-45 127mm 함포 함무는 동일하지만 MK-41 수직 발사기가 함수에 48셀, 한미에 16셀이 장착되어서 세종대왕급과 비교하면 한미 수직 발사기가 16셀 감소했습니다. 세종대왕급은 한미의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KVLS의 48셀이 탑재되었지만 차세대 이지스함에는 KVLS2로 교체되었으며 숫자도 24셀로 절반 줄어들었습니다. 즉 수직 발사기 전체 숫자가 128셀에서 88셀로 무려 40셀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급이 해성 대한미사일 발사기를 16발 보유한 것과 비교해 차세대 이지스함에는 8발로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무장은 감소했을까요? 먼저 현재 세종대왕급은 128셀의 수직 발사기를 갖추었지만 현실적으로 해군 내부에서도 너무 과도한 무장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제대로 수직 발사기를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 학연구소주도 개발 사업이었다가 작년에 한화디펜스 주도로 전환된 KVLS2 수직 발사기는 기존의 KVLS와 비교해 면적은 180%, 길이는 120% 늘어났고 무장 탑재 중량은 185% 늘어났습니다. 즉 기존처럼 48셀을 채워 넣으려면 함정이 보다 대형화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탑재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의 숫자도 기존의 16발에서 8발로 감소된 것은 한국형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동체 직경이 줄어들었으며 수직 발사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KVLS2 수직 발사기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함화력은 전혀 줄지 않았고 도리어 향상된 면이 강합니다. 참고로 국방과 학연구소 주도하에 해성 대함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및 성능 강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차세대 이지스함에는 보다 성능이 향상된 해성 대함미사일이 장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1990년대 후반에 세종대왕급을 설계할 때 128셀이란 무거운 무장을 장착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북한과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주요 군사항구가 북한 군기류로 봉쇄되어 무장재 보급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기에 가능하면 많은 무장을 탑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탑재가 곤란한 무장을 최대한 탑재한 상태로 출항시켜 운송이 용이한 연료와 식량은 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미군의 보급함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한국 해군은 일본을 상정하고 이지스함을 건조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급은 일본의 강력한 해군력에 대응하는 한국 해군의 핵심 구축함이란 이미지가 강해서 무려 16발의 대함미사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과 현실적으로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동안 한국 해군의 전력도 많이 강화되어서 북한의 수상전력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도 주변국과 실제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수상함이 활약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는 합리적인 배수량과 무장 탑재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해군이 과거의 과도한 확장주의를 벗어나 나름 성숙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기존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점은 LIG 넥스원이 개발한 SPS-560K 레이더가 장착된 것입니다. 이 레이더는 대함미사일을 최대한 먼 거리에서 탐지하기 위해
마스트 최상부에 탑재하는 X밴드 3차원 대공 레이더입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기존의 세종대왕급의 2116램을 대신해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므로 해군 미사일의 유도 지원용으로 SPS-560K 대공 레이더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럼 SPS-560K 대공 레이더는 무엇일까요? 한국 해군은 윤영하급의 대공 감시 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수동 위상 배열 방식을 사용하는 SPS-540K 3차원 X밴드 대공 레이더를 장착했고, 이어서 천왕봉급 상륙함의 대공 감시 및 해군 함대공 미사일의 유도용으로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군은 기존의 참수리급을 대체하고자 개발된 PKMR-211급 미사일 고속정에도 SPS-540K를 장착했지만 곧바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윤영하급의 만재 배수량은 570톤이며 천왕봉급은 7,000톤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PKMR-211급은 만재 배수량이 230톤에 불과해 파도와 악천 후에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으로 인해 SPS-540K 레이더는 함정의 요동을 보상하는 알고리즘이 있지만 PKMR-211급은 그 흔들림이 강해서 기존의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문제점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 LIG 넥스원은 악천 후 상황에서도 보다 표적을 안정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보상 소프트웨어를 강화함은 물론 운용상 발견된 몇몇 문제점을 개선한 SPS-560K 레이더를 개발해 PKMR-211급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대량 생산 중인 모델인데다 성능이 비슷한 국내산 SPS-560K 레이더가 미국산 AN/SPQ-9B를 대신해 정조대왕함에 장착된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는 2116댐 함대공 미사일을 대신하여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군 공대함 미사일은 기존 세종대왕급에 장착된 임116램에 비해 기동성이 우수하며 램의 사거리가 표적의 속도에 따라 9에서 12km 수준인 것과 비교해 해군은 15에서 20km에 달합니다. 또한 시스키밍 고도로 접근하는 아음속 대함미사일 요격 능력도 증명했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아직 초음속 표적 요격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음속 대함미사일 실제 요격 능력은 실증하지 못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마하 2.5급 초음속 표적 요격을 시연하는 것으로 해군의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그 탓에 수많은 초음속 표적 요격 테스트를 통하여 그 신뢰성을 증명한 램 미사일과 비교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개발되면 이를 기반으로 초음속 표적을 개발해 요격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초음속 표적 요격 능력만 실증하면 해군이 램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먼저 현재 생산 중인 램 블록2보다 한국형 해군이 양산 가격은 물론 국내에서 저장 탄약 신뢰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 전체 수명주기 운용 비용이 미국제 램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통합소나 체계를 탑재해 대잠 작전을 포함한 작전 능력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국산화한 정조대왕함이 전력화되면 대한민국 해양수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